많은 사람들은 투자를 어렵게 생각하고 엄청난 고급 정보나 유행을 따라가는 트렌드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찾아 돌아다니고 종목 추천을 받고 찌라시에 관심을 갖고 유료 리딩방과 멤버십에 기웃거리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늘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는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치환받는 행위이며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찾아서 그 방향성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자본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투입하라. 그럼 이 행위의 끝에 경제적 자립과 시공간의 자유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수많은 월가의 현인들과 0.1%의 천재 CEO와 투자자들의 생각을 전해드리고 챗 GPT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세상에 널려있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 생각들을 더 넓게 확장하고 검증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투자의 철학, 투자 방식에 대해서 모두 동의하시더라도 도대체 그놈의 장기적 우상향은 어떻게 찾고 확인할 수 있는 거냐? 지금은 장기적 우상향인데 오랫동안 우상향일지 어떻게 하냐? 옥석을 정확하게 가리는 방법이 뭐냐?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다양한 영상들을 통해서 전세계 1등 자산, 파괴적 혁신과 혁명의 대상, 불변하는 인간의 본능을 충족시키는 자산, 강력한 팬덤과 네트워크를 구축한 자산,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가 장기 투자를 진행할 때 흔들림 없이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최고의 자산 선별법을 설명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슴 떨리는 비전을 제시하는 자산, 이 표현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아마 제가 투자하는 비트코인과 테슬라를 보유하신 비트코이너, 비트백시, 테슬라 분들은 이 표현이 무슨 이야기인지 정확히 아실 겁니다. 가슴 떨리는 비전, 우리를 가슴 떨리게 하는 원대하고 담대한, 하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그 비전을 제시하고 우리를 그곳으로 향하게 만드는 위대한 자산이자 존재, 즉 비트코인이 만들 화폐혁명, 테슬라가 만들 노동혁명, 그리고 이 둘이 함께 구현할 디플레이션 혁명이 끊임없이 화폐 발행량을 늘리고 쉴 틈 없이 소비하게 만드는 인플레이션 시대를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돈의 가치를 화폐 가치 희석 없이 정확히 온전히 보존해주고 내가 그동안 해왔던 많은 노동의 시간들을 줄여주면서 보다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비트코인과 테슬라가 제시하는 이 담대하고 원대한 비전은 단순한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가장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가 아니라 이 세상을 보다 행복하고 풍요롭고 정의롭고 윤리적으로 만들며 인류의 변형을 이루는 중요한 도구들이라는 생각을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현재도 엄청난 팬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 강력한 응집력을 바탕으로 전세계 자본과 인재들을 흡수하면서 비트코인의 화폐혁명과 테슬라의 노동혁명을 계속 앞으로 전진시키고 있는 겁니다. 빅히스토리 역사학자인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우리 사피엔스라는 종족이 이 지구라는 행성에서 최고의 포식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다른 포유류나 동물들에게는 없는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는 능력, 아직 존재하지 않는 허상을 수많은 사피엔스들에게 믿게 하는 능력, 이 능력이 다른 그 어떤 생명체들보다 신체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도 모두를 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함으로써 엄청난 문명과 결과물을 만들고 결국 이 지구의 지배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피엔스, 즉 우리들의 특징인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장 명확하게, 그것도 아주 선명하게 많은 사람들의 가슴속에, 머릿속에 그려낼 수 있는 존재, 대상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는 최고의 투자 대상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수많은 기업들이 자신의 비전을 제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포부를 말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야기에 공감되지도 가슴 떨리지도 않습니다. 설령 잠깐 떨렸더라도 그 형편없는 본질과 실체 앞에서 오래 걸리지 않아서 싸늘하게 식어버리죠. 이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그렇다 보니 수많은 기업들은 자신들의 브랜딩에 엄청난 광고비를 쓰고 열심히 포장하고 부풀리기에 바쁘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수많은 기업들, 자산들, 사람들을 보고 있지만 왜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제시하는 비전을 공감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건 바로 그 대상, 그 투자 자산, 그 사람의 비전이 강력하지도 않고 원대하지도 않고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의 이성을 설득하기엔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전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다 구현되지도 못한 비트코인의 화폐혁명과 테슬라의 노동혁명에 대해서 강하게 확신하고 믿음을 유지하면서 그 생태계를 위해서 자신의 노동과 자본, 에너지를 투입하는 그 이유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회의론자, 비관론자들이 사이비 종교니 무지성 믿음이니 세뇌당한 멍청이들이라고 폄하할 때 그들이 완전히 놓친 건
비트코인과 테슬라의 무엇이 이것들을 믿고 오랫동안 기다리는 강력한 팬덤을 만들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지속적으로 그 규모를 확장시키면서 단계별로 차근차근 계속 커져나가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화폐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진짜 돈을 원했는지, 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노동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인간형 로봇을 원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비트코인이 제시하는 담대하고 원대한 비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온전히 스스로 소유할 수 있으며 완벽히 가치를 보존해주는 수단이자 전 세계 어디로든 이동시킬 수 있는 화폐, 이 놀라운 비전을 하이에크나 밀턴 프리드먼 같은 경제학자들과 사이퍼펑크에서 활동했던 수많은 수학, 암호학, 컴퓨터 과학자들의 노력이 차근차근 축적되어 비트코인을 통해 완성되면서 보이지 않고 막연했던 미래의 가능성이 이 세상에 뿌리내리며 수많은 사람들을 열광시키게 됐다는 걸 비관론자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될 세상을 꿈꾸고 비트코인이 만들 미래를 기다리는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은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비트코인을 절대 팔지 않고 강력한 믿음으로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으면서 4년마다 반감기 이벤트를 반복하며 가격이 급격히 오를 때마다 계속 더 많은 사람들이 가격에 반응해서 처음 비트코인을 매수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깊게 빠져들면서 이 네트워크로 들어오고 점점 확대된다는 거죠.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했던 전기차, 자율주행 기술, 인간형 로봇, 재활용 우주로켓, 컴퓨터 내신경 인터페이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당선까지 모든 분야에서 자신이 상상한 미래, 앞으로 이 세상에 필요하고 자신의 비전을 완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일론 머스크라는 천재가 이 세상을 향해 던진 메시지들이 결국 시간이 지나서 모두 다 현실이 되었다는 사실이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2040년까지 100억대의 인간형 로봇을 판매하겠다는 것과 화성 이주를 통한 인류의 다행성 종족화와 같은 SF 영화에나 등장할 만한 꿈같은 이야기들을 과거부터 축적된 혁신들의 성과들과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놀라운 인사이트,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서 계속 진화하고 발전하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기술력과 연구 성과들을 보면서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제시하는 원대하고 담대한 비전을 믿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엔 긴가민가하고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들만 들으면 뭔가 사기꾼 같고 가벼워 보이고 말로만 떠드는 허풍쟁이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가시적인 결과물들과 경영 성과들을 보면서 이제 언론에서 아무리 까대도 그 말을 그대로 듣지 않고 일론의 말에 좀 더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 와중에 또 남들이 무모하고 도박적이라고 했던 트럼프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해서 결국 그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정부의 각 부처의 부조리와 불필요한 규제들을 철폐하면서 테슬라와 스페이스의 혁신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장벽들을 하나씩 스스로 없애버릴 기세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가 제시한 비전들의 실현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하면서 테슬라라는 기업에 대해서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결국 비트코인과 테슬라는 완전히 다른 자산이고 대상이며 그 속성 자체가 상이하지만 결국 인류 모두가 원했고 간절히 갈망하고 있었어도 그 어떤 누구도 감히 제시하지 못하고 가능성조차 보여주지 못했던 21세기에 맞는 완벽히 진화된 디지털 건전화폐의 세상과 휴머노이드를 통해 노동으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의 삶을 정확히 제시하고 그려나가고 있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인 거죠. 이런 큰 그림을 그리며 한 수 한 수를 두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테슬라라는 기업과 일론 머스크라는 천재, 그리고 탈중화가 된 시스템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수많은 채굴자들과 노드들이 꿈꾸는 건전화폐의 미래를 여러분은 어느 정도까지 믿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들이 보여준 미래가 아주 선명하게 보였다면 여러분들도 어느덧 이 강력한 팬덤에 포함돼서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대한 관심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비트코인과 테슬라가 만들 인류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화폐혁명과 노동혁명, 그리고 이 둘이 조합된 디플레이션 혁명을 차분하게 기다리시는 장기투자 수도승의 단계로 넘어가신 겁니다. 물론 앞으로도 그 과정에 수많은 사건 사고와 이벤트들이 우리 주변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당장 팔라고 외치겠지만 그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방향성에 긴 시간 동안 함께하며 단기적인 시세 차익이 아닌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들어 경제적 자립과 시공간의 자유를 얻고 비트코인과 테슬라가 만들 그 멋진 미래를 정말 제대로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나 우리의 삶의 모든 기회는 아주 가까운 곳에 존재하고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은 길고 험난하고 고된 길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앞으로도 반복될 상승장과 하락장,
그리고 길고 지루한 횡보 구간에서도 장기 투자 마인드를 잘 유지하시면서 긴 호흡으로 함께 가자고요. 아시겠죠? 김준성 애널리스트의 리포트인 로보택시 인플레 혁명 대 디플레 혁명이라는 이 보고서를 사전에 학습을 시켜놨습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자율주행 기술을 바탕으로 앞으로 디플레이션 혁명을 이끌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반대로 현재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김준성 애널리스트는 테슬라가 이러한 디플레이션 혁명을 이끌 수 있는 핵심 기술과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적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의 핵심은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자율주행 기술을 바탕으로 앞으로 디플레이션 혁명을 이끌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반대로 현재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 혁명은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소비하게 만드는 기술들이에요. 스마트폰, 컴퓨터,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것들이죠. 이런 기술은 사용자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그 대가로 더 많은 돈과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에 반해 디플레이션 혁명은 테슬라가 주도하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그리고 옵티머스 같은 범용 로봇을 통한 혁신입니다. 이 혁명은 사람들에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해주고 노동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발전하죠. 자율주행차는 운전 노동을 대체하고 로보택시는 이동을 효율화하며 범용 로봇은 다양한 물리적 노동을 대신하게 될 겁니다. 결국 김준성 애널리스트는 테슬라가 이러한 디플레이션 혁명을 이끌 수 있는 핵심 기술과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적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는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2024년 10월 10일 이벤트에서 자율주행의 완성을 보여주고 미래의 혁신적인 변화가 시작될 중요한 순간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깔끔하게 보고서의 내용을 정리해 주셔서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도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인플레이션 혁명, 인플레 혁명, 디플레이션 혁명, 디플레 혁명 이렇게 얘기하는 인플레 혁명과 디플레 혁명의 개념을 저희 구독자님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구독자님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 혁명과 디플레이션 혁명을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플레이션 혁명은 쉽게 말해 사람들이 더 많은 돈과 시간을 쓰게 만드는 혁명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사서 그 안에서 앱을 구입하고 스트리밍 서비스에 구독을 하거나 새로운 전자기기를 계속 사는 거죠. 이런 기술들은 사용자가 계속 돈을 쓰게 만들고 그만큼 소비가 늘어나면서 경제도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 시간과 돈이 점점 더 많이 쓰이게 되는 거죠. 즉 더 많이 소비하게 유도하는 기술 혁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면에 디플레이션 혁명은 이와 반대의 개념이에요. 사람들이 돈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나 로보택시가 있다면 사람들은 직접 운전하지 않아도 되고 운전하는 시간을 아낄 수 있겠죠. 또한 범용 로봇이 있으면 우리가 해야 할 물리적인 노동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생산성을 극대화하면서도 소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경제에 기여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더 적은 돈과 시간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인플레이션 혁명은 사람들이 많은 돈을 쓰고 경제가 커지는 방식이라면 디플레이션 혁명은 노동을 줄이고 돈과 시간을 아껴주면서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바로 이 디플레이션 혁명을 주도하면서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고자 하는 거죠. 네,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시니까 구독자님들이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보고서의 내용대로라면 기존의 빅테크들이 이끌고 있던 인플레이션 혁명, 여기서 테슬라가 주도하고 있는 디플레이 혁명으로 미래의 산업의 구조나 트렌드가 변화한다라는 이야기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이 리포트에 따르면 기존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끌고 있는 인플레이션 혁명에서 테슬라가 주도하는 디플레이션 혁명으로 산업의 구조와 트렌드가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과거와 현재까지 빅테크 기업들, 예를 들어 구글, 애플, 아마존 같은 회사들은
사람들이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쓰게 만드는 방식으로 성장해 왔죠.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플랫폼이나 서비스를 사용하게끔 유도하는 것이었어요. 스마트폰을 통해 더 많은 앱을 사용하게 하거나 쇼핑을 하게 하고 콘텐츠를 소비하게 만드는 방식이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 혁명의 핵심이에요. 하지만 테슬라가 주도하는 디플레이션 혁명은 그런 흐름과는 반대 방향이에요. 테슬라의 자율주행차나 로보택시는 사람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운전하는 시간을 아끼고 차량 소유의 부담을 줄이며 노동을 대체하는 범용 로봇까지 더해져서 우리의 생활을 더 효율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들이에요. 즉, 경제가 더 큰 생산성을 가지고 사람들은 더 적은 돈과 시간으로 더 많은 가치를 얻게 되는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리포트는 이 두 흐름 사이에 큰 전환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기존의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소비를 이끌어내는 구조에서 테슬라와 같은 기업들은 이제 소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새로운 혁명을 주도하게 되는 거죠. 이런 변화는 앞으로 산업 전반의 트렌드에도 영향을 미치며 미래 경제의 핵심 동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변화가 아니라 전체 산업 구조가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재편되는 과정을 의미해요.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은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만능 솔루션이 아닙니다. 당연히 투기꾼들이나 범죄자들이 쓰는 더러운 검은 돈도 아니죠. 빈부격차를 뒤집고 양극화를 해결하는 수단도, 부자들만 더 부자가 되게 해주고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는 수단도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그냥 가장 중립적인 돈입니다. 그 어떤 개인, 기업, 국가가 어떤 목적과 의도로 사용을 하든 그 누구도 함부로 빼앗을 수 없고 검열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하지만 그 어떤 색깔도 없이 완벽히 중립적인 글로벌 가치 저장 수단이자 디지털 화폐인 거죠. 그렇게 지금처럼 비트코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작동되고 활용될 수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상상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시기가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구간을 지날 때 마이클 세일러의 영상들이 알려주는 다양하고 다채로운 비트코인 관련 해석과 전략과 철학들은 망망대해에 떠있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어주는 거죠. And let's look at the US. US is a special case. Well, the rules are still the same. 자, 그럼 이제 미국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우리가 모두 알듯이 미국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러나 규칙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비트코인을 사고 종이돈을 팔며 금을 처분하고 장기적인 자산에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일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산업과 자본을 해외로 유출시키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기본 시나리오는 뭘까요? 우리는 AI와 새로운 기술이 성장을 주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저는 미국이 유능한 경영자들에 의해서 운영될 것이며 그들이 기술을 활용해서 성장할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우리는 AI를 활용하고 자율주행차와 로봇을 만들며 수십억 명이 사용할 수 있는 무료 회계, 법률, 의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만들 겁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우리의 수익을 비용보다 더 빠르게 증가시킬 것이며 결국 금리가 하락하는 시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은 무엇인가? 이겁니다. 미국은 노미일 수도 있고 10%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약 5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것과 비슷한 전략입니다. 비트맥시가 돼서 비트코인 100만 개를 사는 전략을 택할 수도 있고, 더블 맥시는 200만 개의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것이며 트리플 맥시는 400만 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한 후 국가의 잉여 자금을 비트코인으로 전환하기 시작하는 전략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만약 미국이 노미를 선택한다면 탁월한 생산성 향상과 혁신적인 기술로 로봇들이 모든 일을 대신해 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부채를 지게 될 겁니다. 물론 부채가 더 악화되지는 않겠지만 그 정도로 겨우 막아낼 수 있는 상황이겠죠. 하지만 맥시를 선택한다면 국가 부채의 절반을 갚을 수 있고, 더블 맥시 전략을 취하면 잉여금을 가지게 될 것이며, 트리플 맥시 전략을 선택한다면 국가가 30조 달러의 빚을 지는 대신 30조 달러를 보유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비트코인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문제 중 절반은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중요한 점은 나머지 절반은 매우 복잡하고 이를 해결하려면 많은 사람과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비트코인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심플합니다. 우린 정말로 간단한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 절반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Bitcoin is Cyber Manhattan.
Hundreds of trillions of dollars of capital are going to go there. 비트코인은 사이버 세계의 맨하튼과 같습니다. 수백조 달러의 자본이 그곳으로 몰려들 것이며 이건 러시아의 툰드라, 중국의 부동산, 아프리카의 모든 것, 그리고 사람들이 필요 없어도 구매했던 가치 없는 건물들, 그 모두가 가치 저장 기능을 잃는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대신 비트코인을 구매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석유를 사든 건물을 사든 대로를 사든 아님 동네 전체를 사든 결국 그것들의 가치는 떨어질 겁니다. 결국 남는 건 276 세제곱 큐빅 블록 정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세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인용구를 남기겠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2009년 1월 3일에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월 17일 피자데이 16개월 전 비트코인의 가치가 전혀 없을 때 앞으로 몇 년간 아무런 가치가 없을 거라고 예상되는 그 시점에 사토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좀 사두는 게 좋을 겁니다. 만약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순간 그건 스스로를 실현시킨 예언이 될 테니까요. 이보다 더 현명한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조 달러의 증거를 보고 있지만 앞으로도 1000배의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이미 여러분 손안에 있습니다. 이제 결말은 명확합니다. Bitcoin is the future of capital. It's the future of money. It might make sense to get some. 비트코인은 자본의 미래이며 돈의 미래입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자리를 잡았으니 조금이라도 사두는 게 현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여러분, 마이클 셀러는 이번 연설에서 비트코인이라는 화폐혁명이 일어난 지금 월가의 거대 자금이 ETF를 통해서 들어오고 미국의 정치권에서 비트코인 관련 우호적인 공약들을 발표하고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집 전략의 성과를 보면서 기업들의 비트코인의 인식 전환과 매집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우리들과 같은 개인과 경제 주체인 기업 그리고 더 나아가 개별 국가의 관점에서 어떻게 비트코인을 대하고 활용해 나갈 건지에 따라서 엄청난 부의 격차를 만들고 운명을 바꿀 거라고 말합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결국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뭐 다 들어보니까 결국 비트 몰빵하란 소리네. 빚내서 비트코인 사라는 걸 겁나 포장하는데? 아주 세상 꼴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가. 이런 반응들도 있을 수 있겠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상에 나왔던 비트코인 전략들처럼 내가 비트코인을 무시하고 전통적인 분산 투자를 하든 자산의 10%만 투자를 하든 비트 맥시, 더블 맥시, 트리플 맥시가 되어서 더 과감한 투자를 하든 이 모든 것들은 전부 각자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와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마이클 세일러가 말해주는 다양한 전략별 시뮬레이션 결과와 실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기업 차원에서 펼치고 있는 비트코인 전략의 현재 성과를 곰곰이 분석하고 생각해보면서 자신의 상황에 대입해보면 분명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생각들이 떠오르며 우리들의 투자에 대한 생각, 장기 투자에 대한 관점을 좀 더 확장시켜 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언제 붕괴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개념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는 안 간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께 마이클 세일러가 인용했던 사토시 나카모토의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 좀 사두는 게 좋을 겁니다. 만약 많은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순간 그건 스스로 실현시킨 예언이 될 테니까요. 아시겠죠? 우리 주변에는 2011년, 2015년에 비트코인을 처음 알았지만 그 가치를 전혀 몰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 2017년에 비트코인을 200만원, 300만원에 샀었지만 5배, 10배 올라서 대박이라면서 낼름 팔아버린 사람들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이런 말을 하죠. 아, 그때 내가 100만원만 사놓고 그냥 잊고 지낼걸. 아, 진짜 아쉽네. 에휴, 1000만원만 그냥 버리는 돈 셈 치고서 냅뒀으면 완전 인생 역전인데.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 잊고 지내지 못하고 10년, 5년 냅두지 못합니다. 왜냐? 믿음이 없는 무언가의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르면 사람은 누구나 흥분되는 동시에 언제든 다시 쏟아내릴 거라는 불안감에 익절이란 단어를 걸고 매도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동안 해피엔딩으로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가고 그렇게 승리에 도취되어 지내죠. 그리고 가격을 봐도 자신이 판 가격보다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니까 역시 그때가 타이밍이었네. 타이밍 기가 막혔다. 이런 말들을 하면서 약간의 아쉬움조차 지우고 다른 투자에 집중하게 되죠. 그러다 몇 년 뒤 어느 날
뉴스에서 우연히 그 자산의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찍고 점점 호재들이 쏟아지고 판이 커지고 자신이 판 가격은 어깨가 아니라 무릎도 발목도 아닌 엄지발가락 발톱 수준이었다는 걸 깨닫고 엄청난 자괴감이 밀려드는 저주에 걸리고 맙니다. 이게 바로 현재 비트코인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대한 사람들의 상황입니다. 결국 이들이 이런 저주에 걸린 건 비트코인을 늦게 알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비트코인을 빨리 알았지만 잘 몰랐고 정확히 몰랐으며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모든 판단의 기준이 요동치는 가격에 집중돼서 아무 의미 없는 원 하나 달러로 표시되는 그놈의 법정 앞에 숫자에 놀아나서 소중한 비트코인을 함부로 팔고 언제든 다시 살 수 있고 언제든 더 많은 수량을 늘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늘 비트코인 지금 사면 늦은 게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시는 구독자님들께 언제 샀느냐, 평단가가 얼마냐는 중요한 게 아니며 얼마나 정확히 이해했고 확신을 갖고 있으며 얼마나 오랫동안 보유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설명드리면서 현재의 그 방향성을 최대한 집중하고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모아가면서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드시라고 설명드립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이라는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갖고 있는 글로벌 화폐 혁명의 대상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그 과정의 핵심은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좋은 서적과 채널들을 발견하고 그 안에 담긴 메시지들을 통해서 비트코인에 대한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트코인 사이클에 따라서 얼마가 되면 일단 팔라면서 매매를 부추기지 않고 알투불장 온다면서 비트코인 매도를 유도하지 않으며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정확한 정보와 확신을 주는 그런 책과 영상들을 지속적으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어설프게 알고는 있지만 엉뚱한 이야기에 혹하거나 가끔씩 멘탈이 흔들리고 매매의 유혹에 빠지면서 익절을 논하고 사이클을 논하면서 타이밍 매매를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책을 권하십니까? 저는 가장 먼저는 사이페디 나머스가 쓴 달러는 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 더 피아트 스탠다드 이 두 권을 추천합니다. 이 책은 일단 대부분의 비트코이너, 비트맥시들의 절대 불면 원픽이고요. 그리고 저는 비트코인의 모든 것을 좀 더 쉽고 압축적으로 화폐와 비트코인의 기원부터 비트코인이 왜 좋은 화폐가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들을 순차적으로 설명해주고 이런 화폐 혁명의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오해와 현실적인 리스크들을 비트코인은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책 비트코인 낙관론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이 책은 BJ 보야파티라는 구글 초창기 스타트업 시절 멤버가 2011년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비트코인의 세계에 빠져들어서 집요하게 연구하고 정리했던 글들을 2017년 일반인들을 위해서 비트코인 낙관론이라는 제목으로 엮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을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시는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이자 비트맥시 1분 비트코인님이 역자로 고생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이 책의 놀라운 점은 현재 비트코인 씬에서 가장 핫하고 논란의 중심에 있고 비트코인을 이용한 엄청난 기업 전략을 펼치고 있는 남자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가 추천사를 쓴 책이라는 점입니다. 이 책에 무엇이 과거 2020년 팬데믹 한가운데에서 고민하고 있던 마이클 세일러를 비트코인의 세계로 인도하고 빠져들어 지금의 마이클 세일러로 만들었는지 그의 추천사 내용을 마이클 세일러의 더빙 영상 느낌으로 제가 쭉 표현해 드릴 테니까요. 그가 비트코인을 각성해가는 과정을 한번 제대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이클 세일러의 추천사 렛츠고! 2020년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팬데믹은 10년이 걸릴 디지털 전환을 단 몇 달 만에 이루어냈습니다. 순수 디지털 상품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기존의 많은 오프라인 서비스들은 중단되었고 100만 개의 기업과 수십억 인구의 일상이 심각한 혼란을 겪었죠. 2020년 2분기 저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제약사항에 적응하고자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현금 5억 달러를 확보한 최적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거듭나 당장 눈앞에 닥친 사업적 문제는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생존의 위협이 저 멀리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팬데믹에 맞선 미국 정부의 대응책은 통화 인플레이션율을 3배나 증가시켰습니다. 사실 이 자본 비용은 20%를 초과한 것이나 다름없었고 기존의 재정 투자 전략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0%였습니다. 이건 현금 비축과 미래 현금 흐름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높은 가치주가 통화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한다면 가치 저장 수단의 역할을 하지 못해서 투자 커뮤니티에서 곧바로 외면받게 됩니다. 심각성은 낮았지만 사실 이 문제는
팬데믹 이전부터 10년 동안 존재해왔죠. 2010년부터 10년간 통화 인플레이션율은 약 7%였으며 투자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비율을 넘어선 현금 흐름을 만들라면서 CEO와 CFO를 끊임없이 압박했습니다. 이는 보통 부채를 끌어안고 모든 잉여 현금 흐름을 활용해서 주식을 사들이거나 부채와 자기 자본을 활용한 인수합병을 통해서 매출과 기대 수입을 기준 수익률보다 높게 성장시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수합병의 효과는 장기적으로 희석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경영진은 인수기업 통합에 힘쓰면서 되려 핵심 비즈니스엔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각 사업이 빚더미에 앉게 되거나 더 이상 인수할 대상이 없어지면서 결국 이러한 방법도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상장하고 20년간 7% 기준 수익률은 치사율 99%에 이르는 기업 부도를 초래했고 과도한 부채로 재무제표가 엉망이 되었으며 지나치게 많은 이질적인 사업부로 인해서 손익계산서가 복잡해지는 등 회사는 도저히 손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20년 2분기 기준 수익률이 3배로 뛰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인플레이션의 굴레에서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처럼 비즈니스를 계속 진행해봤자 매년 수천 명의 직원이 수백만 건의 활동으로 창출하는 가치는 더 많은 돈을 찍어내는 중앙은행과 몇 명의 결정으로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악화되는 돈을 벌기 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은 바로 노예의 길과 다름없습니다. 이런 문제의 해결책은 K자형 회복이라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통화부양책은 월스트리트를 빠르게 회복시켰지만 메인스트리트는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통화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시기, 경제 활력의 핵심은 화폐 가치 하락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가치가 오르는 대규모 자산의 대차 대조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금과 국채 대신 대차 대조표에 넣을 적절한 자산 조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과 BJ 보야파티가 작성한 멋진 글을 발견했습니다. 장문의 아티클로 처음 공개된 비트코인 낙관론은 수학, 컴퓨터과학, 경제학, 철학, 정치학, 공학을 아우르는 박식한 저자가 우아하고 통찰력 있게 풀어낸 지적 여행의 결과물입니다. 2020년 3월 이후 세상에는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화폐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하지만 보야파티가 처음 글을 썼던 2018년 2월에는 이러한 인사이트에 훨씬 더 큰 총명함과 용기 그리고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보야파티는 명확하고 간결한 방식으로 화폐의 이론, 비트코인의 구조, 비트코인이 금과 법정화폐보다 우월한 이유, 그리고 비트코인이 인류 문명에 이바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보야파티는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경로 의존성과 화폐가 될 수 있는 새로운 자산 흐름을 설명하며 최초의 디지털 화폐 네트워크의 본질의 중요성을 이해하려는 입문자들이 흔히 걱정하는 문제들을 해소해 줄 겁니다. 저는 비트코인 낙관론을 접하자마자 바로 빠져들었으며 비트코인을 알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면서 회사의 모든 임원과 이사들에게 이 책을 권했습니다. 이 책에서 보야파티는 원문에서 제시했던 아이디어들을 대폭 업데이트했습니다. 2020년 3분기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주요 재무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하며 비트코인 스탠다드로 전환한 최초의 상장 기업이 되었으며 실제로 수십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매입했습니다. 디지털 준비 자산이자 세계 최초의 디지털 화폐 네트워크인 비트코인의 전제와 잠재력을 이해하고자 하는 직원, 주주, 그리고 구성원 모두에게 비트코인 낙관론을 추천합니다. 저희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책을 읽고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2021년 3월 27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해변에서 마이크로스트래티지 회장 겸 최고 경영자 마이클 세일러